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4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아침에 잠깐 텔레비전 보니까 부동산 그 원룸 주택인 것 같아요. 6억, 시세 6억인데 전세, 세입자인데 전세 다 받은 게 10억이더라고요. 아니, 방마다 전세로 받으니까 10억이 된다.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원룸 뭐 통매매 이런 것도 중개해 봤는데 방이 20개면 예를 들면 방 한 개에 뭐 5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은 10억 되잖아요. 근데 시세는 6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아니면 월세를 좀 내든지 아니면 그 SU 허거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증보험 이런 걸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물어보든지 그 세대별 주민등록을 동주민센터에 열람해 봐야 되는데 그건 주인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죠. 주인 동의 안 해주면 불가능하니까 굉장히 그런 그 중개업소하고 짜고 중개업소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개사무소 한 군데서 다 중개를 해줬더라고요. 옛날에도 또 수십억 그 전세 사기에 연루됐던 중개업소라고 하던데 뭐 가태료 정도밖에 안 받는다더라고요. 업무정지 아니면 가태료. 여러분들도 아니 왜냐면 이런 거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물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대답해 줘야 돼요.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데. 자, 문제풀이 책 43페이지 할 차례죠. 43페이지 요약집은 21페이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등록 절차를 먼저 잠깐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등록 절차라고 하면 이게 등록이라는 게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개업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업 절차, 등록 절차라는 게 등록을 해야 개업 공개사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개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금 모든 전문 자격사들이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병원에 가보면 등록증이 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법무사,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부 등록제를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옛날 허가제와 다른 점은 옛날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제는 등록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지금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등록은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은 등록을 옛날 그러면 신고도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등록의 다른 점은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지금 등록하려면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단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는 자격증 없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격증 없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특별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업해야 되니까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죠. 자격증 안 따고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되는데 변호사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예, 변호사들도 민법 선생님도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1,000만 원 주면 가능하다면 차라리 여러분은 돈 1,000만 원 내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거 학원 다니는 것보다 힘들게. 근데 방법이 없다. 오직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격 취득하고 나면 개업을 하려면 즉 등록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업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유효기간 1년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지금 우리 법에서 등록관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관청, 허가관청 이런 말이 있는데 등록관청은 신고관청하고 다른 점은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은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안산시 상록구면 상록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안산시장이 등록관청이 아니고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등록 처분 서면 통지입니다. 구두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민법 시험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지받으면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3월 초과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3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요. 6월이 초과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6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법 제30조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 7일 이내 교부라고 하면 X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라고요. 보정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 있는데 인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도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정 설정이나 인장 등록이나 사실상 모두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이거는 X라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이게 문제가 있던데요. 46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메뉴에 4번 문제, 이게 지금 이 절차라고요.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절차죠. 등록 절차. 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 교부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법에는.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4번에는 답 4번이고요. 다시 그러면은 43페이지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대표 유형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기출문제 수준이 너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쉬운 문제가. 그 난이도를 지금 별표 2개, 3개, 1개 이런 거 있는데 1개 있는 게 있다면 1개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책도 이 별표가 난이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도가 아니고.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금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실무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거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용대차 방법은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임대차, 사용대차,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어도 되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꼭 건물주가 아니라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공짜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용대차죠. 공짜로 있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도 가능하고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이어야 합니다. 4번은 7일 이내에 등록 중 교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라고 했죠.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고 교부는 지체 없이잖아요. 7일 이내에 교부한다. X. 그 다음에 5번에 자, 우리 그 암기 프린터 2번, 암기 프린터 2번에 보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2번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등록관청이 그 전산망에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산 사이트가 있대요. 그게 1년에 2번씩 조회를 한다더라고요.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1년에 2번씩 조회를 해본대. 그게 뭐 개인별로 조회하는 게 아니라 명단이 다 뜬다더라고요.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외국인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 이거는 그게 아니네. 지금 그게 아니고 영업소 등본이 증명 서류 동그라미 5번에 대한 문제죠.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상법 614조는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614조가 뭔지 알 필요는 없는데 상법 614조에 보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사를 설치했으면 그 지사장이 누군지 이런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된다고요? 부칙개공도 폐업을 하면 다시 등록 신청 불가능하죠?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가로 안에 소속공개사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나무 밑에 직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되고요. 그만두고 개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번은. 2번은 등록은 일신전속적으로 양도대여의 대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모든 자격증, 인허가증은 다 일신전속적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일신,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다. 양도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부모님이 운전하다가 사망하면 운전면허 취소 없어도 면허 효력이 상실되죠. 사망하는 순간 자식이 그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그 사람 죽으면 같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증도 마찬가지고요. 등록도 일신전속적입니다. 모든 자격증, 인허가증 다 일신전속적입니다. 우리 민법의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재산권은. 근데 이거는 상속이 안 됩니다. 일신전속적입니다. 맞습니다. 3번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아까
안산시 상록구면 상록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안산시장은 아니라고 했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설정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정가입은 등록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되어야만 보정가입이 가능하다고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가입을 못해.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부터 3번까지 보정설정 시기가 나와 있죠. 56번에 처음 개업할 때는 미리 못하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죠. 또는 등록증 교부 전. 근데 2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3번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의 경우는 미리 한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미리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개업공개사이니까 매수 신청 내린 등록도 개업공개사,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6번에 1번부터 3번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정설정 시기.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시험에 나온 지문은 아닌데 5번이 답인데요.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 1번이 보면 소속공개사 가로 안에 포함이라고 해서 X죠. 1번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 포함. 이게 국어적으로 따지면 좀 헷갈려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어쨌든 소속공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포함하면 개업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번이 2번은 X고요. 답이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 신청하면 등록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2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등록을 안 해주고요.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암기 프린트 3번에 보면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중요하다고 했어요. 3번 이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제 30조 3항 업무보정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좀 전에도 문제 나왔잖아요. 보정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해 주죠. 등록하고 나서 보정 설정하잖아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4번이 따라서 틀렸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등록해 준다는 이야기죠. 보정 설정 안 해도. 이 문제 자체가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보정 설정 안 해도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보정 설정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못 합니다. 보정 설정을 등록 신청할 때는 하고 싶어도 돈이 있다고 미리 보정 설정 불가능해요.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돼요.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 보정 설정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 무등록 중개업자 보정 설정이 가능하다면 자격증도 안 따고 손님 오면 나는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 1억까지 다 배상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예 보정가입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따라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거는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제가 재산 옛날에 등록해보니까 재산세과에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니까 일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류 주던데 가서 이거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니까 재산세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 세금 안 내면 등록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5번 이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3번은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다. 등록 4번 빼고 나머지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조건 등록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4번은 했고요. 지금 5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4번, 5번에 지금 46페이지 5번에 4번이 답인데 계속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보정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없잖아요.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이때 보정 설정한다고 했는데 4번이 답입니다. 계속 똑같은 거고요. 자, 47페이지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47페이지 대표 유형. 등록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암기 프린트는 3번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요. 1번은 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다고 했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번 100제곱미터 이상 X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진짜 조그만한 사무소 한 5평도 안 되는 것도 봤어요. 보니까 3번에 그 중심상가 3번 군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중심상가 안에 거의 사람 하나 의자 앉는 것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서 중개사무소 하고 있더라고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33제곱미터 이상, 10평 이상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되고 있죠.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처음에 개업하려면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받는 게 예방교육이죠. 개업공개사 등 예금이 비결이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나요? 31번에 예금이 비결이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31번 맨 밑에 별표 있나요?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에 개공등 있잖아요. 개공등. 개공등이라고 있죠? 개공등. 개공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비트코인 하는 게 비결이 아니고 돈 버는 데는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의무, 결격사유, 요게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비밀준수, 요거는 반의사불벌죄죠. 피해자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불벌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지금은 어떤 분이 인터넷에 똑같은 문제 하지 말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 좀 내주봐라. 너무 시시해서 문제 못 풀겠다. 이렇게 하던데 참아야 돼요. 그걸 신선하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 신선하고 충격적인 게 있으면 비정상이죠. 몇 바퀴 돌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똑같은 내용 계속 해요. 시험 볼 때까지.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계속 나오는 게 이 책이든 저 책이든 뭐 여기저기 계속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출제위원도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는 못 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면 다 떨어져 버리면 책임 출제인 다음에 위촉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무서워서 못 한다고요. 또 왜냐하면 또 작년에 시험 봤던 분 50명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모의고사 치보고 이거 우리 학원에서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이러면 그 문제는 안 낸다고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게 반복하니까 문제 똑같은 거 나오고 지겹더라도 참아야 돼요. 이걸 참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요. 계속 똑같은 걸 풀어봐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죠. 암기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라고 돼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3번에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3번 X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자본금 적용 안 받죠. 특수법인이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하고 다르다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라고요. 시험에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4번 상법상 한 명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상법상 회사 종류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5개가 있는데요. 근데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로 나왔어요.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고요.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상관없다. 꼭 주식회사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3번, 이거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때 사원이라고 하면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밑에 있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거기 3번에 맨 밑에, 5번에 맨 밑에 보니까 면적 제한 없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100제곱미터라고 해서 X,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6번, 7번 전부 난이도가 별표 3개네요. 자, 기업, 중개업 및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예, 중개업하고 법제 14조 업무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제 14조 업무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6개는 겸업해도 됩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1번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은 가능하죠? 임대업은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24번에 있는 6개는 겸업해도 됩니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라고요. 중개업 외에 6가지는 해도 된다고요. 따라서 기억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정설정 2억 원 이상 설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냈는데 시험에 나온 지문은 아닙니다. 니은은 계속 똑같은 거 나오지만 보정 설정은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이나 또는 등록 전 교부 전에 이때 보정 설정을 하는데 하고 싶어도 등록 신청할 때는 못 한다고요? 이걸 문제를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것은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문제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든 미리 돈 있어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니은은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걸로 보겠습니다.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하고 싶어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D것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8명의 3분의 1이면 8명의 3분의 1이면 이거 계산하기 좀 어렵네요.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8명의 9명의 3분의 6명의 3분의 지금 몇 명이라고 있어요? 2명 6명의 3분의 1이면 6명의 3분의 1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8명이면 2.4명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대가리를 2.4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명은 돼야 된다고 최소한 사람을 2점 몇 명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3명 이상 돼야 됩니다. 8명이면 2점 몇 명이니까 지금 6명이면 2명이고 7명이면 2점 한 3명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점 한 4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3명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을 2.3, 2.2명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돼서 기출문제는 7명이 나왔어요. 7명이
대표자 빼고 7명의 임원이 있다면 2명이면 된다. 안 되잖아요. 6명이야 3분의 1이 2명이고 7명, 8명이면 2점 몇 명이니까 3명 돼야 된다고요? 9명까지는 다 3명은 돼야 되죠? 8명, 7명 다 3명은 돼야 됩니다. 기출문제 이런 지문 나왔어요. 디귿과 같은 지문 계산하는 거. 3분의 1 계산하는 거. 3분의 1 계산하는 거 전혀 안 되면 이 문제는 포기하면 됩니다. 너무 그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 없어요. 포기해도 80점 안 되는 지장 없으니까. 3분의 1을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7명, 실제 시험에서는 7명이라고 나왔어요. 8명이 아니고 7명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X라고요. 그것도 역시 3명이어야 돼요. 7명이라 하더라도. 리얼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모두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 있습니다. 53번 시험에 이 우리 암기 프린트 인터넷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 처음에는 막 짜증나 죽겠고 처음부터 이게 복잡한 건 조금 머리 아파 죽겠더니만 지금은 코팅해가지고 매일 본다던데 그 인터넷으로 하는 분은 코팅해가지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코팅 안 하고 그냥 보고 다시 복사해달라고 하면 돼요. 너덜너덜해서 보기 힘들면 코팅하면 이게 체크하기 힘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팅해가지고 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걸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던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계속 보면 돼요. 그 중개실무교육, 교육이 그 중개실무교육이 있고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 또는 경매실무교육 줄여서 이렇게도 하는데요.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는 게 아니라 대표자만 받죠. 대표자만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공개사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중개업무는 소속공개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고.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은 안 받아요. 연수교육은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만 받는다고 돼 있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닙니다. 그 용어정의 소속공개사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개사에 포함되는데 자격증 없는 임원은 반대 해석을 하면 중개보조원에 포함된다고요. 모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모든 임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다 X라고요.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니까 중개업무 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업무 못하니까 계약서 작성 못한다고요. 1번이 답입니다. 7번에 1번.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껴도 참아야 됩니다.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별표 3개네요. 쉬운 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0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자격증을 등록관청이 통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등록관청. 우리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보면 6개가 있습니다. 25번에 보면 6개가 있는데 이걸 그냥 암기하려면 힘든데 지금 10번에는 2번이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자격증 교부했다고 등록관청에 통보해줘요? 안 해줘요? 교부한 사실을? 안 해주니까 등록관청이 알 수가 없어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런 거 다 통보 안 한다고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등록관청은 우리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해도 시도의사가 등록관청에 했다고 통보 안 해주잖아요. 알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협회에 통보해 줄 수가 없어요.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거는 통보하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근데 자격 관련된 건 알 수가 없다고. 시도의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통보 못 해준다고요. 암기 프린트 그 25번에 특히 1번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재교부할 때는 통보 안 한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0번에는 답 2번입니다. 2번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52페이지 12번 등록 및 제재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이중소속
등록 취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을 한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 대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는 53번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이중소속은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해야 되죠? 없어요. 암기 프린터 53회. 53회. 제가 안 보고 말하니까. 53회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절취, 이 말은 절대적 등록 취소 줄임말이고요. 1.1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고요. 소공은 소속공개사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그렇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이게 말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 슬래시 해놓은 게 앞에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소공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 1번, 2번 맞습니다. 52페이지. 3번 이중소속을 한 보조원은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소속 행정형벌은 똑같습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 암기 프린트 55번 동그라미 1번 55번에 거짓 부정 다 정리해놨잖아요. 동그라미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취, 이 말은 절대적 등록 취소, 즉 반드시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년 3,000만 원 해놓은 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2번, 3번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합니다. 징역 벌금 없고요. 3번 부정하게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3번. 이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24개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돼. 비슷비슷한 내용을.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된다. 5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가 뭡니까?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죠. 등록을 한 자이기 때문에 등록 처분을 했을 때 이때 사실은 개업공개사가 됩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는 전부 등록 통지받고 시험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등록 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통지서를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통지받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 아니라고 하는데 통지 안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 처분이 됐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제가 등록 통지서를 서면으로 문서로 받아봤는데 그 등록 통지서에 보면 등록 번호가 나와 있어요. 등록 통지서니까 등록이 됐다고 통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등록이 됐으면 벌써 개업공개사라고요. 개업공개사 용어정의가 등록을 한 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등록 신청만 해놓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받고 이때 중개업을 하면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무등록은 아닌데,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닌데, 다만 등록증을 받아서 개시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등록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하고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등록 처분이 있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그러나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등록 신청만 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이미 실무교육도 받고 사무소도 확보해놓고 등록 신청해놨기 때문에 간판도 거의 달아놨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거의 중개업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민원 넣어봐서 등록관청에 지금 아직 등록도 안 되는데 중개업하고 있던데요. 이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지금 등록 신청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벌을 안 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2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등록받지 않냐고 컨설팅에 수반하여 부동산 중개를 한 사실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걸 맞는 걸로 했는데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딱 한 번만 했다면 사실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반복적으로 또는 업으로 이런 말을 좀 넣어줘야 정확합니다. 문제가 판례를 보면은 한 번만 했다면 주된 업무를 컨설팅으로 했지만 중개를 반복적으로 해야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판례가 형사사건 판례인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검사가 신문 줘서 적으니까 저는 컨설팅 위주로만 하고 중개는 몇 건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몇 건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검사가 어쨌든 몇 건 많이는 안 해도 그래도 몇 건 하기는 했잖아요. 딱 한 건만 한 건 아니잖아 하니까 예 조금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뭐 한 건만 한 게 아니라면 그건 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죠. 이 정확하게 하려면은 컨설팅에 수반하여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정확하다고요. 그러면 중개업이라고 딱 한 건만 했다면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여기서 취지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풀어야 될 객관식은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변호사도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따고는 안 된다. 사실 변호사들은 법무사나 세무사 뭐 이런 거 변리사 자격증은 안 따고 해도 되거든요. 변호사들은.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야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변호사들은 세무사나 뭐 법무사 뭐 이런 거는 변리사 같은 건 자격증 안 따고 할 수 있어요. 개업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된다.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등록 기준이 자격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냐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예.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보수 못 받습니다. 근데 업자가 아니라 딱 한 번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하고 무자격자가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무등록 업자는 안 됩니다. 이 판례가 그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개보조원이 40억짜리를 중개하고 3억을 받기로 했어요. 중개보수를 3억 받기로 했는데 매수 중개를 했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내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하면은 5대5로 먹기로 했어요. 1억 5천을 사장한테 줘야 돼요. 혼자 다 먹으려고 커피숍에서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중개사무소에서 사장 없을 때 계약서 출력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중개사무소는 그 프로그램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 양식 자동으로 그 입력해가지고 출력하면 나오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친목회에서 다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별로 마을마다 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약서를 출력해버리니까 거기 뭐가 계약 금액 이런 걸 적었는데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다고 중개업소에서 출력했기 때문에 문방구에서 샀으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게 없을 수 있겠죠. 문방구에서 계약서 샀으면 그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으면 도장받으러 또 가야 되잖아. 도장도 찍어야 되니까 사장한테 보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몰래 하려고 그냥 보조원 이름을 적었어요.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에다. 그리고 자기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 나중에 중개보수 3억 받기로 했는데 의뢰인이 3억 못 주겠다. 네가 세금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 1억 더 나왔다. 그래서 2억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보조원이 소송 제기한 거예요. 3억 다 달라고. 자격증을 안 땄으니까 무서운 걸 모르잖아요. 급도 없고. 그러니까 소송했는데 대법원에서 한 푼도 못 받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므로. 개업공개사 아닌데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었다는 거는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임이 명백하므로 계속 앞으로도 한 번만 하고 끝냈다가 한 번만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직업적으로 실장이니까 계속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손님 오면 또 다음에. 반복 안 했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이잖아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한 푼도 못 받는다 했어요. 결국 욕심내다가.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무등록으로 우연히 1회
우연히 단 한 번 이렇게 하면 중개업 아니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받아도 된다. 무등록 업자는 못 받지만 업 지급을 한 게 아니고 한두 번 하고 받기로 했다면 받아도 된다. 저도 그래서 프로필 사진에 SNS에 전부 중개사무소에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에서 찍은 사진 다 해놨어요.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그러면 친구가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연락 오더라고. 중앙동에 또 지금 한 명 연락 왔어요. 고등학교 동기가 뭐 땅 200평 되는 거 사가지고 원룸 지어가지고 뭐 그거 하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연락 오는 경우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 한 건 중개하고 돈 받아도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한 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자격증 따고 나면 한 건 정도씩 하면 돼. 그래가지고 다른 중개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보수만 받으면 되겠죠. 5번,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된다. 휴업기간 중에 하면은 100만 원 이하가 들입니다. 재개신고 안 한 걸로.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등록 취소되기 전에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등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죠. 예, 그 답은 5번인데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우리 요약집 한번 볼까요? 무등록 중개업자. 요약집 27페이지. 27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왼쪽이 등록 효력 소멸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무등록 중개업인데 등록 효력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 다음에 그 무등록 중개업에는 등록 효력 소멸되기 전에 그 기억은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원초적 무등록이라고. 기억은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도 안 하고 하면 그것도 무등록이죠. 나머지 왼쪽 등록 효력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하면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라고요. 처음에는 무등록 아니었는데 그 등록 취소는 있지만 업무정지돼도 등록 효력이 상실된 건 아니잖아요. 업무정지 처분받아도. 그래서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답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14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결격 사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장래 1번 장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다만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니다. 1번 맞고, 2번은 피성년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자격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신창원 이야기 됐어요. 교도소에 있는 신창원 씨도 시험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계속 요즘 나오더라고. 어제는 또 강호순 나오더라고. 이게 안산에서 강호순 씨라고 또 있었잖아요. 잘생긴 사람. 자기 아들한테 뭐 책 써가지고 인쇄 받게 해주겠다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마지막 그 강호순 씨가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었더라고. 벌써 마지막 연쇄살인범이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 뒤로는 연쇄살인범은 거의 없었어요. 못 잡는 거는 모르는 사람을 죽이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 죽이면 무조건 잡히죠. 죽으면 가장 1순위 의심하는 사람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절대 배우자는 죽이지 말라고요. 무조건 잡혀요, 배우자 죽이면. 강호순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만 죽였어요. 우리 동네 그 군포에 대암이 여기 있는데 거기서 군포 보건소라고 있어요. 보건소 앞에서 여자 차에 타가지고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그때. 군포 보건소. 그 뒤로 막 그게 CCTV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군포 보건소. 대암이 여기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피성년 후견인도 시험은 볼 수 있다. 단 취직은 안 되고 개업은 안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변호사도 자격증 따야 된다. 등록하려면 틀렸고, 4번 컨설팅 업자라도 중개를 업으로 여기는 잘 돼 있네요. 업으로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되죠.
업으로 안 하고 딱 한 건만 하면 상관없지만 업으로 하려면 등록하고 해야지 등록 안 하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 문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5번은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법조문에는 그냥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상이라는 말 들어가도 크게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는 뭐 이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과반수니까 과반수 이상이라도 상관은? 이상이라면 그 숫자 포함이잖아요. 그럼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조문에는 재적위원 7명에서 11명이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 그러면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과반수 찬성이니까 4명 찬성해도 되고 5명, 6명 다 해도 상관없죠? 과반수나 과반수 이상이나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조문에는 이상이라는 말 없어. 그냥 과반수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지금 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수를 초과해야 한다. 응? 아, 반수? 아, 과반수가 아니고 반수라고 되어 있네. 반수. 예, 제가 잘못 봤네. 이게 저는 자꾸 말은 과반수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반수네. 과반수가 아니고 반수. 그렇죠. 예, 반수라서 틀렸네. 과반수 해야 되지. 과반수. 지금 6명 중에 반수면 3명이 반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반수인 줄 알았는데 반수네. 반수. 반수 X네.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6명 중에 3명이 반수잖아요. 3명 찬성하면 안 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되죠. 과반수. 예, 반수라고 해서 X네요. 반수. 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모든 일반 의결 영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306명 중에서 150명이 반수니까 151명 이상 출석, 75명 이상, 76명 이상 찬성해야 되나요? 76명 이상 찬성해야 되죠. 과반수니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게 문제는 반수네요. 반수.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4페이지 결격 사유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